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빗방울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아른거렸고 아스팔트 위로는 끝없이 자동차들의 붉은 미등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이수연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응시했다. 그녀가 속한 법무법인 정인의 45층 사무실은 도시의 정점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까마득한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일주일 내내 이어진 인수합병 관련 서류와의 전쟁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다.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녀는 굳은 어깨를 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슈트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대변했지만 그 안의 영혼은 오래전에 방전된 배터리처럼 위태로웠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축배가 아니었다. 이름도 직업도 책임도 없는 곳으로의 완벽한 도피.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핸드백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강남의 거리를 뒤로하고 그녀의 차는 익숙한 듯 미로 같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벽돌 건물 앞에 차가 멈췄다. 간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곳은 아는 사람만 찾아온다는 제즈바 딥블루 노트였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나른하고도 애절한 색소폰 선율과 은은한 위스키 향,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뿐이었다. 이수연은 늘 앉던 구석자리로 향하며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천천히 놓아버렸다. 그녀는 바텐더에게 싱글 몰트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하고 눈을 감았다. 음악이 그녀의 지친 신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곳에서 그녀는 정인의 에이스 이수연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저 음악과 술을 사랑하는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다. 한 모금의 위스키가 타는 듯한 열기와 함께 목을 타고 넘어갔을 때 그녀는 문득 강렬한 시선을 느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바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뚜렷했다. 짙은 머리카락은 살짝 젖어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마치 조각상 같았다. 그는 심플한 검은색 터틀넥에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평범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아우라가 흘러나왔다. 모델이거나 적어도 그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무례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공감과 이해를 담고 있는 듯한 기묘한 눈빛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힌 순간 남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보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운 인사였다. 이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도 모르게 잔을 들어 화답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싶었다. 잠시 후 바텐더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쪽 손님께서 같은 술을 한 잔 더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결국 먼저 움직인 것은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잔을 들고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의 앞에는 그녀와 같은 종류의 위스키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비와 잘 어울리는 술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재즈의 베이스 선율처럼 깊고 안정감이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수연은 자신이 생각보다 더 이 만남을 원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밤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죠. 그녀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통성명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이름과 신분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신비로운 밤의 마법은 깨져버릴 테니까. 그들은 이름 대신 음악과
술, 그리고 창밖의 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자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그녀가 던지는 어떤 주제든 막힘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의 말에는 허세가 없었고 생각에는 깊이가 있었다. 남자는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직업이라는 가면, 사회적 지위라는 가면, 그리고 스스로 만든 기대라는 가면, 그리고 때로는 그 가면이 너무 무거워서 맨 얼굴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수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 역시 완벽한 변호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종류의 고독을 느끼고 있음을 직감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재즈 연주가 끝나고 바 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창밖의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 비가 그치기 전에 우리만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이 밤의 끝을 함께하고 싶은 두 외로운 영혼의 교감이었다. 이수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남자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그들은 말없이 발을 나섰다. 빗속을 뚫고 남자의 차가 향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이었다. 스위트룸의 창문 너머로 비에 젖은 도시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 불빛들 아래에 얼마나 많은 가면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그의 옆모습은 현실감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동시에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이수연은 그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그의 허리를 감쌌다. 남자는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통해 위로를 주고받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도감을 느꼈다. 이 밤 그는 CEO도 아니었고 그녀는 변호사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고독을 알아본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을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키스는 위스키보다도 진하고 달콤했다. 그것은 욕망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였다. 그들은 서로의 옷을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벗겨주었다. 맨살이 닿는 순간 짧은 전율이 흘렀지만 이내 그것은 편안함으로 바뀌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그녀의 모든 반응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밤은 깊어갔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는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 했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피로와 갈망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하룻밤 상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역시 이 완벽한 익명성 속에서 잠시나마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수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맡겼다. 계산도, 의심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는 완벽한 현재의 순간이었다. 새벽녘, 옅은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할 때쯤 이수연은 남자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꾸는 악몽 없는 깊은 잠이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창밖의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고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자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가 머물렀던 흔적은 희미하게 남은 그의 채취와 흐트러진 침대 시트뿐이었다. 이수연은 잠시 동안 멍하니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담담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었으니까. 완벽하고 이름 없는 하룻밤의 이야기.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샤워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지친 기색은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새로운 종류의 생기가 돌고 있었다. 호텔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간밤의 일은 마치 한 편의 꿈처럼 아득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도 직업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앞으로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며 다시 이수연 변호사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은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짧은 일탈은 그녀에게 다시 현실과 맞서 싸울 힘을 주었다. 그녀의 일상은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 밤의 기억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비밀이 될 터였다. 그 꿈 같은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다. 이수연은 다시 냉철한 변호사의 갑옷을 완벽하게 꿰어 입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전장이었고 법률 서적과 판례집은 그녀의 무기였다. 하룻밤의 일탈은 아련한 잔상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나 있었다. 가끔 쌉쌀한 위스키 향이나 귓가를 맴돌던 낮은 재즈 선율이 떠오를 때면 그녀는 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눈앞의 서류에 더욱 집중했다. 현실은 꿈꿀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고 특히 그녀가 몸담고 있는 정인이라는 거대한 성체 안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날 오후 법무법인 대표인 김진혁 변호사가 그녀를 호출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수연은 공기의 무게가 평소와 다름을 직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법조계를 움직이는 거물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얼굴에 이토록 짙은 긴장감이 서리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는 이수연에게 두툼한 파일을 건네며 입을 열었다. 이 변호사, 지금부터 모든 걸 중단하고 이 사건에만 집중해줘. 우리 법인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파일의 표지에는 어우라텍 적대적 M.A 방어 전략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아우라테크, 최근 몇 년간 IT와 패션을 결합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생 대기업이었다. 그들의 성장은 경이로웠지만 동시에 기존의 강자들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포식자의 이름은 태진그룹. 대한민국 재계를 수십 년간 지배해온 늙고 교활한 사자 박태준 회장이 이끄는 곳이었다. 이수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었다. 신흥 강자와 구시대의 거물이 벌이는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이었다. 박태준 회장이 직접 움직이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김 대표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편 법률 대리인은 업계 최고라는 광장이야. 그들이 이미 아우라테크의 지분을 비밀리에 매집하기 시작했어. 시간 없어. 사무실로 돌아온 이수연은 즉시 MA 전담팀을 소집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변해 있었다. 지금부터 우린 아우라테크의 방패이자 창이 된다. 상대는 태진그룹의 박태준 회장이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회사의 목을 조르게 될 거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정인의 MA팀 사무실은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수연은 아우라테크라는 기업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재무제표, 주주 구성, 사업 포트폴리오, 심지어 CEO의 개인적인 평판까지 모든 정보를 샅샅이 훑었다. 분석할수록 놀라웠다. 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조는 견고했고 기술력은 독보적이었다. 특히 회사를 이끄는 CEO에 대한 자료는 흥미로웠다. 강지훈,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 거대한 기업을 일군 인물.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업계에서의 평판은 천재적인 전략가 혹은 예측 불가능한 승부사로 요약되었다. 며칠 후 아우라테크의 CEO와 첫 공식 미팅이 잡혔다. 정인에서 가장 크고 전망 좋은 회의실이 준비되었다. 이수연은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밤새 준비한 전략 보고서를 최종 점검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박태준 회장의 공격을 막아낼 법률적 방패와 그들의 허를 찌를 역공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간밤의 기억은 이제 먼지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아니,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먼저 들어온 것은 아우라테크의 법무팀장과 비서실장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수연의 세상은 잠시 숨을 멈췄다. 시간의 흐름이 왜곡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한 착각.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 남자였다. 며칠 전 비 내리던 재즈바에서 그녀와 위스키를 나누고 하룻밤의 꿈을 함께 꾸었던 바로 그 남자. 모델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완벽한 외모와 깊은 눈빛. 하지만 지금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뒤로는 거대 기업의 임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의 분위기는 그날 밤의 쓸쓸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젊은 군주의 위엄, 바로 아우라테크의 CEO 강지훈이었다. 강지훈 역시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던 이수연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칫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지진처럼 흔들렸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는 곧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이수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도 폭발적인 기류를 눈치채지 못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우라테크 대표 강지훈입니다. 그가 내민 손은 그날 밤처럼 단단했지만 지금은 비즈니스라는 차가운 장갑을 끼고 있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매력적이었지만 재즈의 선율 대신 얼음 같은 이성이 담겨 있었다. 이수연은 거의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정인의 이수연 변호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손을 맞잡은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회의는 지독하게 어색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수연은 애써 눈앞의 서류에 시선을 고정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방패 삼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태진그룹의 예상 공격 루트, 지분 방어 전략, 우호 지분 확보 방안. 그녀의 입에서는 막힘없이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머릿속의 절반은 어째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혼란스러웠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브리핑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과 그녀가 가리키는 스크린을 번갈아 오갔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 같아서 그녀의 전문적인 가면을 해부하고 그 안의 맨얼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서로의 고독을 어루만지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의뢰인의 냉철한 평가만이 남아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변호사님께서 제안하신 전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박태준 회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가 단순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리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너의 하룻밤 상대가 아니라 너의 클라이언트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수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도발에 흔들려서는 안 됐다. 그녀는 이제 변호사 이수연으로서 대답해야 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그래서 저희는 법적 대응과 동시에 여론전과 심리전을 병행할 플랜 B와 플랜 C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추가 자료를 제시했다. 그녀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에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아우라테크의 법무팀장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다. 태진그룹 측에서 언론을 통해 아우라테크의 경영 능력 부재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터뜨렸다는 것이었다. 박태준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한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어 거대한 폭풍우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야만 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에 가득했던 폭풍전야의 긴장감은 현실이 되었다. 박태준 회장의 공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저열했다.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대신 진흙탕을 만들어 상대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했다. 아우라테크의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동요했지만 이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불길에 단련되는 강철처럼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지금은 감상이나 혼란에 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포함한 모두를 향해 돌아섰다. 지금부터 대응팀을 둘로 나눕니다. 한 팀은 태진그룹의 지분 매집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다른 한 팀은 저와 함께 언론 대응 및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상대가 흙탕물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흙탕물을 정화시키거나 아니면 더 큰 파도를 일으켜 흙탕물 자체를 삼켜버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를 하룻밤의 상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완벽한 야전 사령관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며칠 전 자신의 품에서 잠들었던 여인과 눈앞에서 전군을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이 겹쳐지며 기묘한 이질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명확한 선으로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것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회의가 끝나고 이수연은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고 곧바로 전쟁에 돌입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거대한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화이트보드에는 태진그룹의 지배 구조와 예상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팀원들은 쉴 새 없이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수연은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녀는 태진 측이 퍼뜨린 악의적인 기사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반박 자료를 만들었고 명예훼손에 대한 소장을 준비했다. 그녀의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아우라테크의 공식 입장은 이수연의 손을 거쳐 정제된 언어로 발표되었고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젊은 기업을 음해하려는 구시대적 대기업의 횡포를 부각시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세는 쉽게 기울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가 이끄는 법률팀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애써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공식적인 이메일과 비서실을 통해서만 그녀와 소통하며 사적인 접촉을 철저히 피했다.
그것이 그녀의 능력에 대한 존중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편 태진그룹의 총수 집무실에서 박태준 회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고작 젊은 여자 변호사 하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더뎌진다는 게 말이 되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무수한 경쟁자들을 짓밟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사전에는 정정당당한 승부 따위는 없었다. 오직 승리와 패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패배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오른팔인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인 법무법인의 이수연 변호사라는 자입니다. 업계에서는 M&A 분야에 떠오르는 에이스로 불린다고 합니다. 법리 싸움으로는 쉽게 뚫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법이란 건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올가매기 위해 만든 거미줄에 불과해. 정면에서 안 되면 뒤를 치면 될 것 아닌가. 그 여자 변호사의 뒷조사를 해봐.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지 찾아내. 돈이든 남자든 사소한 과거 실수든 상관없어. 그날 이후 이수연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생긴 예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퇴근길에 백미러로 보이는 검은색 세단이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밤중에 걸려와 아무 말 없이 끊어지는 전화가 그저 잘못 걸린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텅 빈 사무실을 나서려던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를 발견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화분에는 목이 꺾인 장미 한 송이가 위태롭게 꽂혀 있었다. 싸늘한 불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나아가면 너도 이 꽃처럼 꺾이게 될 것이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화분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두려움을 드러내는 순간 지는 것이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싸움이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그녀가 역으로 의뢰인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충분히 복잡했다. 여기에 개인적인 두려움까지 더해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더욱 일에 몰두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파고들었고 집에서는 다음 날의 변론을 준비했다. 피로는 극에 달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둔감한 남자가 아니었다. 화상 회의를 할 때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지는 그녀의 얼굴과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감출 수 없는 미세한 불안감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특히 무언가에 놀란 듯 흠칫하며 창밖을 살피는 그녀의 모습을 몇 번 목격한 후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이수연 변호사의 신변에 대해 알아보게.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이수연이 사는 오피스텔의 주차장에서 한밤중에 의문의 남자들과 마주치기도 했고 그녀의 차 타이어가 예리한 것에 찢겨 있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모든 것이 교묘하게 계산된 심리적 압박이었다. 그녀는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단단했던 갑옷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그 주에 있을
주주총회 관련 최종 전략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수연은 자정이 넘도록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을 때였다. 사무실 복도 끝에서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는 경비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터였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난 쪽을 응시했다. 잠시 후 누군가 천천히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구둣발 소리는 정확히 그녀의 사무실 앞에서 멈췄다. 이수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에 비상벨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손잡이가 천천히 소름 끼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드러난 것은 위협적인 괴한의 모습이 아니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결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의 깊은 눈은 놀라움과 공포로 얼어붙은 이수연의 얼굴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었다. 이수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비상벨을 향해 뻗어있던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멈췄다. 안도감보다 더 큰 당혹감과 혼란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간신히 정신을 차린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어떻게 이 시간 이 굳게 닫힌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인가. 강지우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철을 빼앗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양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건 내가 물을 말입니다. 이 변호사. 이 시간까지 혼자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고 그의 눈빛은 그날 밤의 부드러움이나 회의실의 냉철함과는 또 다른 날 것 그대로의 깊은 분노와 걱정을 담고 있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수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보고할 자료를. 그녀의 변명은 그의 단호한 말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게 단순히 당신의 일로만 보입니까? 내가 보낸 경고 메시지도 무시하고. 경고 메시지라니. 그녀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사무실 문 쪽을 가리켰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 문은 그냥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문 잠금 장치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처리했지만 상대는 이미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이수연의 심장에 밝혔다. 단순한 심리적 압박이 아니었다. 실질적인 위협이 그녀의 턱 밑까지 차오른 것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최근 며칠간 그녀가 느꼈던 불안감과 위협들이 모두 강지훈의 눈에도 포착되었던 것이다. 그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뒤에서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몸이 휘청거렸다. 강지훈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부축했다. 그의 품에 기댄 순간 애써 억누르고 있던 공포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일어나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순 없습니다. 강지훈은 그녀를 거의 반강제로 일으켜 세워 사무실 밖으로 이끌었다. 텅 빈 복도를 지나 1층으로 내려가자 로비의 어둠 속에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다가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은 그들에게 짧게 지시를 내리고는 이수연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법무법인 건물을 벗어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수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단단했던 그녀의 세계에 선명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는 법이라는 링 위에서 싸우는 선수가 아닙니다. 링 밖의 상대 가족을 인질로 잡고 심판을 매수하고 관중석에 불을 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증오가 들끓고 있었다. 이수연은 고개를 돌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감정이 새겨져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 거죠? 그녀의 질문에 그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차는 한강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다.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부서져 내렸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셨으니까요. 그의 고백은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이수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 아버지는 아우라테크의 전신이었던 작은 벤처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당신처럼, 아니, 당신보다 더 이상 주의적인 분이셨죠. 기술력만 있으면, 올바른 신념만 있으면 세상과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강지훈의 눈은 먼 과거를 보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술이 박태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기술 제휴와 인수를 제안했죠. 아버지가 거절하자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아우라테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아니, 훨씬 더 지독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 주요 기술자 빼가기, 거래처 압박, 그리고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회사와 동료들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헐값에 공중분해되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수연은 이제야 강지훈이라는 인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왜 그렇게 언론 노출을 꺼리고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회사를 지키려 하는지를,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는 것을 넘어선 아버지의 명예와 신념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박태준을 향한 그의 분노는 아들을 넘어선 한 남자의 인생을 건복수심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우라테크를 세운 겁니다. 아버지의 기술과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태준 같은 자들이 다시는 힘의 논리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말이 끝나자 차는 이수연의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섰다. 강지훈은 차에서 내려 그녀의 차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의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과 상처를 공유한 한 명의 남자였다. 이수연이 차에서 내리자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변호사, 당신을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여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방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서서 함께 싸우는 파트너입니다. 그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그들은 말없이 오피스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회의실에서의 어색함도 조금 전의 긴장감도 사라진 오직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의 집문 앞에서 이수연이 비밀번호를 누르려 할 때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막아 세웠다. 그날 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제즈바에서 나는 당신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이수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세상에 지쳐 보였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눈빛,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고독함.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끌렸던 겁니다. 그 하룻밤이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진심이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허물어뜨렸다. 그 순간 강지훈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첫날 밤의 키스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뜨거운 위스키 같았다면 지금의 키스는 지친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 같았다. 그것은 욕망이 아닌 깊은 교감과 위로의 표현이었다. 이수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고 싶다는 갈망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길고 부드러운 키스가 끝나고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댄 채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날 밤의 키스는 모든 것의 경계를 허물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연과 강지훈은 더 이상 단순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서로를 마주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신뢰와 연대감의 다리가 놓였다. 전쟁은 여전히 치열했지만 이제 이수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켜보는 강지훈이 있었고 그의 곁에는 전장을 함께 헤쳐나갈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아슬아슬한 공적인 선 위에서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적인 감정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 사무실로 복귀한 이수연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다. 지난밤의 사건은 그녀에게 공포가 아닌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각인시켰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아우라테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상처 입은 과거를 치유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부조리한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수비만으로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방패를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칼을 뽑아 적의 심장을 겨눠야 할 때였다. 그녀는 MA팀을 소집하여 새로운 전략 회의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태준 회장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방어전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판을 바꿀 겁니다. 그가 우리의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짜놓은 판 위에서 그가 춤을 추게 만들어야 합니다. 팀원들은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에 술렁였다. 방어에서 역공으로의 전환.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박이었다. 그날 오후 이수연은 강지훈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그녀가 내민 것은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이름의 비밀 작전 계획서였다. 이카루스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추락했죠. 박태준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태양을 만들어 그 스스로 날개를 태우고 추락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녀의 눈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아우라테크 내부에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재무적 위기가 있는 것처럼 조작된 정보를 흘려 박태준이 적대적 인수를 마무리할 결정적인 기회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정보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의심 많은 그조차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아우라테크의 차세대 주력 기술에 치명적인 특허 분쟁 소지가 있다는 가짜 법률 자문 보고서 혹은 내부 자금난을 암시하는 허위 회계 자료 같은 것들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브리핑을 들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할 경우 아우라테크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한다면 박태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는 이수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이성과 승리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결정을 내렸다. 좋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우라테크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당신의 지휘하에 두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이 전쟁을 끝낼 겁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한 몸과도 같아졌다. 강지훈은 그의 기술팀을 동원해 완벽한 가짜 데이터와 해킹 불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고, 재무팀은 박태준을 속일 정교한 허위 재무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밤낮 없는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이수연의 사무실과 강지훈의 집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수시로 화상 회의를 하고 비밀리에 만나 작전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늦은 밤 텅 빈 사무실에서 함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일에 지쳐 잠시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조용히 자신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는 온기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도 그들의 감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갔다.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조작된 정보는 내부 고발자를 가장한 경로를 통해 교묘하게 태진그룹 측으로 흘러들어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박태준 회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이 모두 일치하자 점차 의심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강지훈은 경험 없는 풋내기 CEO였고 이수연은 이론에만 강한 젊은 변호사에 불과했다. 그들이 자신을 상대로 이런 거대한 함정을 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눈을 가린 것이다. 마침내 박태준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아우라테크가 곧 무너질 것이라 확신하고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는 이 조작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대규모 공매도를 준비하는 한편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수연과 강지훈이 설치해 놓은 감시망에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덫에 걸린 쥐는 자신이 덫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필사적으로 치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결전의 날인 주주총회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박태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수집되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강지훈의 집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비장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직 서로에게만 향해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두렵지 않습니까?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두려웠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그 어떤 전략 보고서보다도 그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이 싸움이 끝나면 강지훈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이수연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지 않고 대신 그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고쳐 매주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땐 변호사와 의뢰인이 아닌
그냥 이수연과 강지훈으로 다시 만나요. 제즈바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약속과 다짐을 주고받았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우라테크의 본사 로비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과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수연과 강지우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맞은편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를 띤 박태준 회장이 자신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걸어오고 있었다. 두 진영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길고 긴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공기는 수천 개의 바늘끝처럼 날카롭고 팽팽했다. 단상 위 강지훈의 젊고 단단한 얼굴과 박태준의 노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마주 보고 있었다.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이수연은 강지훈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철 안에는 이 길고 긴 전쟁을 끝낼 마지막 무기가 잠들어 있었다. 예상대로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연단에 서서 마치 자비로운 선지자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교활한 뱀의 혀처럼 듣는 이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을 품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은 패기와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했던 아우라테크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 온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모두 이수연과 강지훈이 흘린 가짜 정보들이었다. 아우라테크의 핵심 기술인 AI, 스타일링 시스템의 치명적인 특허 분쟁 가능성을 지적하는 법률 검토 보고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암시하는 재무 분석 자료, 심지어 강지훈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과 리더십 부재를 비난하는 익명의 내부자 인터뷰 영상까지. 박태준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든 것은 강지훈 대표의 미숙하고 방만한 경영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우라테크는 머지않아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는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저 박태준과 태진그룹은 더 이상 이 위기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신다면 태진의 오랜 경험과 자본력으로 아우라테크를 정상화시키고 주주 여러분의 가치를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은 효과적이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동요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일부 주주들은 강지훈을 향해 거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내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무능함의 증거처럼 비쳤고 전세는 완전히 박태준에게 기운 듯 보였다. 박태준은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편에 선 주주들을 동원해 경영권 인수안건을 통과시키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 이수연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의장을 향해 정중하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갑자기 등장한 그녀에게로 쏠렸다. 의장님, 박태준 회장님께서 제기하신 의혹들에 대해 저희 측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박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해봤자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연단에 선 이수연은 박태준처럼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님께서 제시하신 법률 검토 보고서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허위 정보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당 특허의 원본 출원 서류와 국제특허청의 공식 등록 증명서입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자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반격은 계속되었다. 재무 위기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분기 저희 아우라테크의 실제 영업 이익과 현금 흐름을 증명하는 공인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 원본입니다. 보시다시피 회사는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태준이 제시한 모든 증거들이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임을 반박 불가능한 팩트로 증명해 나갔다. 주주들은 혼란에 빠졌고 박태준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수연은 준비해둔 마지막 칼을 뽑아들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문제는 아우라테크의 경영 상태가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태준에게로 향했다. 진짜 문제는 박태준 회장님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거짓 정보를 이용해 주주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넘어 상장 기업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요? 이수연은 그의 격앙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스크린에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박태준의 최측근인 최 실장이 일부 소액 주주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회유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수연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이것은 박 회장님께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아우라테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매도를 실행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이는 명백한 시세 조종 행위이며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범죄입니다. 스크린에는 날짜와 시간, 금액까지 정확히 찍힌 거래 기록들이 낱낱이 펼쳐졌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박태준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만 뻐끔거렸다. 그의 오만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안에 탐욕스럽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수연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을 연상시키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은 방금 전 검찰 금융조세조사부와 금융감독원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태진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을 끝으로 박태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철옹성이 고작 젊은 변호사 한 명의 치밀한 계획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태진그룹이 상정한 경영권 인수안건은 압도적인 반대 속에 부결되었다. 오히려 강지훈 대표에 대한 재신임 안건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주주들은 환호했고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주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자신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는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수많은 인파와 터지는 플래시 속에서 두 사람의 세상은 잠시 멈춘 듯했다. 그들의 눈빛이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회의장은 거대한 폭발의 진원지처럼 변했다. 기자들은 단상으로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밤하늘의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모든 질문은 승자인 강지훈과 이수연, 그리고 패자인 박태준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어준 주주들과 밤낮으로 함께 싸워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옆에 서 있는 이수연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신뢰와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반면 박태주는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은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오만했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그에게만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비참한 장송곡이었다. 이 모든 극적인 장면의 중심에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는 이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승리의 1등 공신이었지만 조금도 들뜨거나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완수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재계는 아우라테크와 태진그룹의 전쟁 결과로 연일 시끄러웠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박태준 회장의 비리와 검찰 수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그가 저지른 불법 시세 조종, 횡령, 배임 혐의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고 태진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 박태준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허무하게 사라져갔다. 그는 이카루스처럼 자신의 탐욕이라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결국 날개가 모두 타버린 채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반대로 아우라테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강지훈 대표는 단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으로 떠올랐고 그를 보좌한 미모의 여성 변호사 이수연 역시 법조계의 신데렐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정인 법무법인 내에서 그녀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 김진혁 대표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직접 축하를 건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함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의 마음 한구석은 어딘가 텅 빈 듯한 기분이었다. 환호와 찬사 속에서도 그녀는 문득문득 그날 밤의 제즈바를, 비에 젖은 서울의 야경을, 그리고 자신의 옆을 묵묵히 지켜주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전쟁이 끝나자 그와 그녀는 다시 CEO와 변호사라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강지훈은 밀려드는 업무와 언론 대응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이수연 역시 사건의 법률적 마무리를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들은 공식적인 업무 연락 외에는 어떤 사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저녁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던 퇴근길이었다. 이수연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가 무심코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그리웠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변호사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CEO 강지훈이 아닌 어딘가 수줍고 조심스러운 그냥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수연의 심장이 저도 모르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대표님? 그녀는 애써 사무적인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대표가 아니라 그냥 제즈바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남자로 연락했습니다. 혹시 그날의 술을 한 잔 더 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의 말에 이수연의 입가에도 저절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어디로 가면 되죠?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물었다. 딥블루노트 8시. 기다리겠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이수연은 무거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바 안의 풍경은 그날 밤과 똑같았다. 나른한 색소폰 선율, 은은한 위스키 향기,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 그리고 그날과 똑같은 구석자리에 강지훈이 먼저 와 앉아 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의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CEO 강지훈이 아닌 그녀가 처음 만났던 쓸쓸하고 매력적인 그 남자였다. 이수연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싱글몰트 위스키를 주문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음악을 들으며 술을 마셨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깊고 편안한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고맙습니다, 이수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변호사님이 아닌 이수연 씨라고 불렀다. 회사를 구해줘서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인생을, 그리고 저의 과거를 구원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연은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강지훈 씨. 당신은 차가운 법전 뒤에 숨어 있던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사랑의 언어보다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날 밤처럼 이수연 씨, 혹시 저와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비가 아니라 별이 아주 잘 보이는 밤입니다. 이수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이제는 그 온기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말없이 발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한강 공원이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다. 좋아하는 영화, 즐겨 듣는 음악, 어린 시절의 꿈, 그들은 서로를 알아갈수록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닮은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은 멈춰서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그녀를 마주 보았다. 이수연 씨,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세상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말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멋쩍게 웃으며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군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수연은 대답 대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모든 대답을 대신하는 완벽한 약속의 키스였다. 차가운 강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마침내 그치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델인 줄 알고 시작된 하룻밤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인생을 구원하고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 되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